네, 매주 목요일에는 세금과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세금 구멍 막아라 시간인데요. 예산 전문가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가 계시나 보군요. 아, 예. 네네. 자, 저희가 이제 예고를 했던 내용을 오늘 좀 해야 됩니다. 이제 국회에서 그러니까 새해 예산안 심사 중인데 네,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가? 요걸 좀 한번 저희가 심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예산 심사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네. 단계에 와 있는 거죠? 9월 3일 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고, 했죠. 그리고 이제 종합정책질의를 한 다음에 네, 지금 현재 시기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라고 음, 예결위원 50명 중에 15명이 예산을 지금 감액하는 그 심사를 하고 이 있어요. 소위에서. 근데 예. 지금 그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때문에 그뭐 정해되고 이러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좀 막말을 하니까 네, 여야 간에 뭐 좀 서로 간에 충돌이 있어가지고 예, 파행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이걸 상황을 지켜봤는데 네. 순탄하게 그냥 모든 일정이 소화되는 걸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심사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뭐 이 일정으로 봐선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잘 되고 있는가는 뭘로 봐야 되냐는 건데, 네, 그 이게 잘 되는 건 제가 볼 때 늘릴 걸 늘리고 줄이고 줄이는 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늘릴 걸 늘릴 때 예, 뭘 늘리냐, 너무 지역구 예산만 늘리는 거 아니냐, 이 네, 비판. 줄일 그렇죠. 땐 줄여야 되는데 뭘 줄이느냐 음. 했을 때 제가 볼 때 제대로 줄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일단 좀 총평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뭐 늘릴 거는 엉뚱하게 지역구에서 늘린다는 충분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뭐 더 그 부연 설명이 없어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줄일 건 못 줄이고 있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 중에서 이제 뭐 정부안이잖아요. 네. 근데 정부안인데 기재부안인데 예. 이 뭐 예를 들면 이 사업은 계속 문제가 있었으니까 뭐 줄인다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걸 국회가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예, 그 핵심이 뭐냐면 예. 그걸 늘리려고 하면 음. 이제 국회가 증액 권한이 없어요.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 증액 권한은 없나요? 예, 헌법상 증액 권한이 없고요. 감액 권한만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감액 권한만 있죠. 예. 그래서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구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막 자기들이 깎게 될 경우 예. 기재부에서 아이고 우리는 이거 지켜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잠깐만요, 소장님. 예. 그럼 여기서 증액 권한이 국회한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액 권한이라고 하는 게 네, 새해 예산은 총 규모가 아니라 항목별 증액 권한까지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항목별도 아, 마찬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구 예산을 증액을 하려고 한다면 네, 기재부에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죠. 이게 오, 여든 예. 야든. 그러니까 갑이 기재부네요. 국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음. 그리고 그, 뭐 청와대나 이런 데도 디테일까지 관여는 못 하니까 예. 그래서 마치 나라를 움직이는 두 축이 법과 예산이잖아요. 네. 법은 검찰이 틀어주고 있고 음흠. 예산은 기재부가 틀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명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지금 그 새 예산안 정부안이 514조 원 가까이 되는 건데 네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도대체 언제 심사하는가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뭐 상당 부분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항목이라면서요. 일단 금액이고. 이 예산 자체 중에 신규 사업은 1%밖에 안 되고요. 어. 국회가 이걸 수정하는 비율도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국회가 그 예산 심사하는 건 사실은 514조 전체라기보다는 네. 그거의 그러니까 1%인 5조 정도만 심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 이게 7천 건이 넘거든요. 이 정부의 사업 개수가. 예. 그런데 이건 1년 내내 해도 부족한데 예. 1년 내내 딴 거 하다가 네. 이제 그것도 소수 50명이 음. 그것도 경험이 없는 분들이 네. 매년 바뀌니까 예. 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슈가 되는 몇몇 사업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죠. 심의가 제대로 안 되죠. 그렇죠. 아, 그렇게 된다.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 심사가 부실하다, 날림이다 이런 예. 얘기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개인 의원들의 탓도 있고 네. 이 정치 구조의 탓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정치 구조의 탓이라 하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예산 그 자체로 보고 이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그거를 이유로 이제 막 파행되고 음흠. 뭐 그러면 그나마 조금밖에 없는 기간조차도 활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각 부처나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아주 굉장히 속으로는 좋아할 가능성이 있죠. 그 요즘도 쪽지 예산 요즘은 쪽지가 아니라 카톡이라고 하던데 카톡 예산 요즘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비판도 많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막판에 뭐 좀 들어가긴 하는데 네. 그 대신 뭐가 있냐면 그 상임이나 예결위 할 때 막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그 발언할 때 집어넣으면 쪽지로 분류가 안 돼요. 아, 자기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일단 공개는 된 거니까. 질의할 때 끼워 넣으면 그거는 정당한 질의 내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예. 일단 쪽지는 아니다. 이제 뭐 이익 예산이긴 하지만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쪽지는 아니긴 아니죠. 말이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자기 지역구 얘기가 그렇게 흘러갑니까? 아이고 참. 근데 또 그 소소위라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그 소소위는 사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 실무적으로 만나서 이제 하는 회의인데 소소위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재부 관계자하고 예. 그다음에 여야 간사만이 따로 만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교섭단체 대표들. 그리고 거의 막판에 호텔에서 만나고 뭐 이런다는 보도가 전에 네. 있었었는데 그거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뭐 호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네. 딱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쫙 하고 안이 제출되면 그걸 확인하면 나중에 국회 통과한 다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 때문에 예.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도 제시를 안 하니까 왜 이거는 이제 회의록 이런 것도 작성 안 하는 거죠. 예, 회의록 소위까지는 작성하는데 예. 소소위는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과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어떤 정부 예산을 결국은 몇 사람이 다 주무른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카톡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좀 봐달라. 뭐 아. 그런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기재부한테 카톡 보내는 것도 있지만 자기 당 간사한테 카톡 보내는 것도 많겠네요. 기재부한테 카톡은 못 보낼 것 같고요. 자기 당 간사한테 보내겠죠. 아 그래요. 간사가 그러면 힘이 세겠네요, 엄청나게. 그렇죠. 이 예결위원장이 힘이 센 게 아니라 간사가 힘이 셉니다. 아 오히려 예, 예. 결국은 그 소소위에서 모든 건 이제 그 잘라낼 거 잘라내고 하는 게 이제 네. 다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 소장님이 이끌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예산은 시민은 보여주기식이다. 우리는 네. 기재부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감액 권한이 기재부한테 했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어떤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거예요? 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네. 감액을 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감액 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네. 증액이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감액조차도 예. 기재부가 미리 감액을 대비해서 예산을 그 편성 안 속에다가 깎을 걸 넣어놓는 거예요. 아 유도한다. 예, 힘드실 테니까 예. 깎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도 그러니까 예결위도 그러니까 면이 설려면 조금 깎으셔야 되니까 그냥 이거 깎으시라. 예, 예. 심한 경우엔 여야가 어느 정도 나누시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 겁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드물게 네. 예산 증액 권한도 없고 음흠. 뭐 이래요. 일본만 해도 감액한 만큼 증액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상당수 국가는 예산이 법률주의여가지고 음. 국회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러면 막 국회한테 주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관료들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도적으로 보면 지역구보다는 비례를 늘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이익을 따지더라도 지역구 사업 따는 것보단 계층이나 분야의 예산을 따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30년씩 막 예결위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매년 바뀌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좀 큰 문제이긴 해요. 예. 미국은 아예 세출위원회 세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좀 개선을 하면 좀 나아질 텐데 지금 같이 매년 바뀌고 네. 그리고 기간도 짧고 네. 그리고 권한도 거의 없고 권한이 있어야 책임을 묻죠. 사실 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책임 묻기에도 조금 민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손보여야 될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뭐 또 확인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어요. 네. 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